저는 ADHD 환자의 전교 꼴등이었고 IQ도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주를 공부해서 한국사 1급을 취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당연히 바로 공부에 집중할 리는 없고 일단 롤체 좀 하다가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을 정해야 합니다. 한국사 강의 중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은 최태성 선생님이지만 극한의 효율충, 벼락치기 중인 저와 맞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바로 햄지르 선생님입니다. 왕들의 업적을 키워드로 해서 외우기 쉽게끔 해주는 방식의 강의 스타일인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맞아서 햄지르 선생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좋다고 해서 따로 외우면서 강의를 듣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4시간 정도씩 공부해서 총 5일 동안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 68회 시험을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서 뭔가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시험은 9일 남았는데 48점이라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위기의식이 생겨서 강의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를 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키워드 공부가 뭐냐면 태조왕건을 외운다고 치면 결혼 사기치던 흑역사 훈계하지마, 이게 뭐냐고요? 결혼정책,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흑창설치, 역분전지급, 사성정책, 혼여십조, 계백요소 전개. 네,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빠르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점수 비율이 큰 일제부터 현대 부분을 외웠습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독립협회, 한일합병, 일제강점기, 무장투쟁사, 민족운동, 사회운동, 이승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쓰면서 외웠고 힘들면 메모장에 타이핑하면서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흰 메모장을 키면 내용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고 이후에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외워줬습니다. 일제와 현대를 외우고 나니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양은 많지 않아 금방 외웠습니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강의 복습만 몇 번 돌려주고 기출 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스노우볼로 굴러올지 이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시험 D-5 저는 다시 한번 기출을 풀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통일신라부터 현대까지 키워드를 다 암기하고 나니 시험 점수가 79점으로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시험 문제는 5문제 풀고 강의 해설을 보면서 선지 분석하고 햄지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목표로 하는 1급 점수에는 부족한 점수입니다.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책을 따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이라는 어플을 5,500원 주고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삼국시대 문화유산과 조선시대 그림 문제, 그리고 주제별 학습을 통해 실학자 문제를 다 풀면서 실학자 또한 외워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출을 풀었고 여기서 처음으로 80점이 넘으면서 1급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백지 복습을 하며 꽉 잡고 있던 일제강점기와 다르게 현대에서 2문제를 틀리면서 이날은 선지 분석과 현대 공부를 더 해줬습니다. 이날은 흔히 불국사로 불리는 74회를 풀었습니다. 합격률이 40%에 1급이 14%대인 시험에서 결과는 놀랍게도 84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80점대 초반이고 2문제만 실수해도 2급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저는 조바심을 느끼며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날은 75회를 풀었고 87점을 맞았습니다. 역시 선지 분석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이었던 삼국시대 등은 어플을 이용해 집중 공략했습니다. 시험 전날입니다. 이날은 74회만큼은 아니지만 불국사에 속했던 76회를 풀어봤습니다. 점수는 84점이었고 역시 한두 문제 실수하면 삐끗할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능검에서 가장 유명한 전야제를 하는 날이었는데 들어보니 뭔가 다 아는 내용 같고 76회를 풀던 중이라서 스킵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드디어 한능검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능검을 공부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빛이 발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험장으로 입실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헷갈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렇게 멘탈을 부여잡고 시험을 다 치고 나왔는데 저는 또 한 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5번까지의 문제 중 3개를 틀렸는데요. 어제 전야제를 듣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번을 틀렸습니다. 고려에 대한 문제인데 울산왕을 신라 아닌가 적어놓고 4번을 또 골랐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행히도 한두 문제씩 꼭 틀리던 조선을 다 맞으면서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은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일제강점기인데 바로 한 문제를 틀려버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3점짜리 문제였는데 여기서 키워드 공부에 약점이 나왔습니다.
헐버트의 유경공원인 것까진 알겠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번 회차의 킬러 문제였던 40번 문제는 다행히도 비극적인 삶과 사회 찬미가 잘 어울려서 골랐는데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42번, 이 인물이 조소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답이 아닌 걸 소거하고 나니 3번과 5번이 남았는데 3번으로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남은 점수는 단 4점, 1급과 2급까지 갈리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잘못 보는 바람에 틀린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한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를 모두 맞추며 84점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을 취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고려, 조선, 일제, 현대에서 점수를 많이 맞고 삼국시대에서 많이 틀렸던 걸 보니 나름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자제를 보며 다시 한번 앞쪽 개념을 복습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앉는 검을 친다면 어차피 저는 키워드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흐름을 아는 것보다 그냥 바로 암기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 더 널널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준비 기간도 한 달 정도로 잡으면 훨씬 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ADHD 환자로서 시험이 일주일 이상 남았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병에 걸려 벼락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교훈 삼아 좀 더 널널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첫 번째 도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은 전교 꼴등 영어 9등급 영포자의 토익 스피킹 도전기입니다. 그럼 중증 도파민 부족 환자인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